박대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 대기권 오늘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산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이 만나는 동안 산업계는 미국과 중국이 내놓은 새 스마트폰이 화두였습니다. 예. 세계가 둘로 쪼개지려는 이 시점에 스마트폰도 완전히 갈라서는 건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IT 기기로 주목을 끈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때 삼성을 꺾고 세계 1위로 오르려던 화웨이가 몰락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 메이트 60 프로라는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AP 반도체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반도체 생산 장비를 수출하는 걸 막아왔습니다. 예, 그랬죠. 하지만 화웨이가 어떻게든 이 첨단 반도체를 개발해서 이 스마트폰 안에 넣은 걸로 보입니다.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옛날 수필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건데요. 예. 작은 방망이 하나 만드는데도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장인 정신을 가리키는 그런 글인데 네. 중국도 이런 것을 발휘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반도체 웨이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이걸 수백 조각으로 내서 이 스마트폰에 하나씩 넣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회로가 새겨져 있는데 이 첨단 반도체 장비로 만들면은 한 번에 바로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구형 장비로는 여러 번 이렇게 회로를 새겨야 되기 때문에 이 공정을 아주 긴 공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예. 구식 방법인데 중국도 이런 방식으로 첨단 반도체를 개발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 성능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네, 성능 분류로는 7나노 반도체에 해당을 하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애플은 5년 전에 또 삼성도 4년쯤 전에 자사의 스마트폰에 채용했던 반도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게다가 이 화웨이 제품 한 대 가격이 130만 원으로 결코 싸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려운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를 겨우 만들었기 때문에 싸게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 구식인데 비싸기까지 하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네. 큰 경쟁력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앞으로도 뭐 추가적으로 성능을 더 개량한다든지 싸게 만들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잔치의 재뿌리기를 가져왔는데요. 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애플의 새 아이폰이 바로 이번 주에 발매가 됐는데 그 열흘 전에 이 화웨이 새 제품이 출시를 했던 겁니다. 아, 선수를 쳤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직후에는 중국 정부가 이 공무원들에게 애플 같은 외국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고 금지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예. 게다가 이 화웨이는 이 애플도 포기를 했던 자체 통신 칩 개발까지 성공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미국산 칩 개발 프로그램을 몰래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와서 앞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문제는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인데 네. 그 불똥이 우리한테도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화웨이 폰에서는 SK가 만든 메모리 반도체도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미국이 화웨이는 이런 반도체를 팔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금지를 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주들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예. SK는 분명히 안 팔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했을까? 이 업계에서 나오는 추정은 이렇습니다. 하이닉스가 도매상이라든지 제3의 업체에 판매를 했는데 그게 아마도 몰래 화웨이로 넘어간 것 같다 이런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 이 두 고래들 싸움 가운데 껴서 좀 곤혹스러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내에 있는 SK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들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 미국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으로의 장비 수출을 통제를 하면서 우리 SK나 삼성에는 1년간의 유예를 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유예 기간이 다음 달이면 끝이 납니다. 만약에 유예가 계속되지 않으면 큰 곤란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제가 취재한 정부 관계자는 시한 연장 합의가 막바지 상태로 굉장히 잘 협의가 되고 있다면서 이 화웨이 사건과 연계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반도체 전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마지막 키워드가 반도체 신냉전이라는 표현입니다. 예. 소련과 냉전으로 경쟁했던 미국이 어떻게 소련을 이겼느냐. 거기에 대해서 미국 일각에서는 첨단 반도체 기술을 잘 발달시켜서 소련보다 훨씬 뛰어난 무기를 만들어서 소련을 이겼다는 그런 분석이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나 특히 장비 업체들을 보면요. 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연히 이런 업체들은
이 규제가 연장되기를 별로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몰래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도 기술 개발이라든지 통상 협상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제대기권 오늘은 반도체 패권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박대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KBS 뉴스 채널을 구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뉴스 제보는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톡이나 KBS 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KBS 뉴스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